10%를 넘을 거라고 그들의 플랜은 원래는 15를 찍을 수 있다고 봤어요. 아니, 전액을 보전받을 지금 수 아닐 있다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아직 10은 찍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예. 저는 뭐 10을 못 찍는다고 보는 거 5% 그러니까 전후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 개혁신당 입장에서 예. 10을 네. 자기 내부에서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양당이 합당을 한다는 전제로 하면 후보 매수제가 중재 중에 중재인데. 네네. 자, 이게 어떤 식으로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 그 빚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합당이 가능하냐. 뭐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하나 있고, 뭐 사전에 약속을 했다고 하면 이건 뭐 중대한 선거 범죄니까 안 되는 것일 테고. 두 번째는 자, 합당을 한다는 전제로 그냥 말 안 하고 진행했다고 치는데 이제 대선에 패배했어요. 그때 당권파들이 이준석을 당에 넣어줍니까? 안 넣어줍니까? 어떤 경우에도 당권을 잡겠다는 쪽은 안 넣어주겠지. 무슨 이야기냐.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받아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빚을 안아주는 문제는 중대한 범죄가 되느냐 안 되냐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준석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 네. 합법적으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부터 내쳤을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게 있으면 이준석에게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실익이 없다는 것은 효과도 없다는 것. 이라면 지금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시도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김문수가 이준석 그냥 스톱해달라, 그냥 후보직 사퇴해달라라고 하는 압박이나 이런 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물 건너갔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생존할 수 있는가? 전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준석이 이번 선거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형태든지 자기가 미래를 만들어내거나 아니 자기에게 제기되고 있는 뭐 이런 단어 쓰고 싶지 않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방어해낼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잘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아닌 하에서 이준석이 과거 했던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인이 더 잘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럼 이건 되게 중대한 문제인 거죠.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본인이 과거에 한 일을 갖다 다 예를 들면 미리 가서 지워놓지 않는 이상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적인 방식으로 막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단일화라고 하는 측면으로 등장했던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한동훈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동훈을 제외한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 또는 보수 진영을 재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맨 처음에는 이준석도 고려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형태의 뭐 한덕수든 계속 이후에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얘기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전 지금 상황은 오히려 좀 정반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망덕론, 그다음에 배신자론을 통해서 굳이 이준석을 갖고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가 볼 때는 사표론이라고 하는 주장을 통해서 김문수가 얻을 수 있는 표는 대강 다 저는 확보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급해진 건 이준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바람, 저 광야를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견뎌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러기에는 본인이 너무 많은 배팅을 해놨어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막판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그러면 존립이 어렵다 이런 수준까지 가는 겁니까? 일단 저 국회의원 임기 3년은 보장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볼 때 국회의원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으면 대통령 아니잖아요. 대통령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대통령이 아니죠. 대통령 한 사람밖에 그러니까 없으니까.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의원의 예를 들면 죄가 명백해요. 네. 명백하면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원들이 반대해 줘야 되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면 과반 이상 반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능성 없겠네요. 아니, 죄가 명백하다면요. 예를 들면 이재명이 대통령에서 이재명 정부와의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면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이준석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명백하다면 국회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도 옛날에 내놨는데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전 그래서 오히려 좀 절박한 건 이준석일 수 있다. 지금 본인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 좀 전에 잘 안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네. 지더라도 자기의 정치력으로 뚫고 나왔다고 본인은 생각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만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저는 그 정도의 지금까지 셈법을 가지고 와서 네. 대선 이후에 본인이 그 셈법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진짜 자기 일을 객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큰 틀에 이거를 두 개를 분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큰 틀에서 김종욱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해요. 네. 그리고 저는 다음 지방선거에 개혁신당이란 당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으로 대선 끝나고 1년 안에 국민의힘이랑 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돈 문제도 있고, 사실은 지방선거에 가면은요, 서울시장 후보를 누굴 내죠?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후보를 개혁신당이 누구를 내느냐. 그러니까 인력풀의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대선은 이준석이라는 어쨌든 한 명을 가지고도 이렇게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천하람 의원이 예를 들면은 비례 내려놓고 뭐 나오나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에 부딪히고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보수에서도 다시 통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합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단일화의 모습은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하루 남겨놓고 단일화를 하거나 후보를 내려놓는 거는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몸값을 자기 퍼센테이지를 확인을 하고 이거 가지고 베팅을 하고 딜을 해야지 이게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지. 지금은 단일화하는 시기는 끝났다. 제가 어차피 보기에는. 하나 될 사람들이지만 예.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네. 국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뭐 당권 싸움이 본격화되면 당이 쪼개지는 방향으로 갑니까? 아니면은 하여튼 누군가 당권을 장악한 사람이 패권을 휘두르면서 가는 구조입니까? 뭐 당에 자산이 많으니까 열심히 싸우겠죠. 그리고 지방선거가 더 크지 않습니까? 영남에서는 어쨌든 말도 꼬고 어쩌면 뭐 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치열하게 경쟁이 될 텐데 저는 마지막까지 드는 생각은 국힘이 실제로 그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만 검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요. 자, 특정 정당이 대선을 앞두고 막바지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실제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계속 이겼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나오는 최종적인 득표율과 확실하게 앞서는 것 같은데 절대로 우리 앞선 거 아닙니다. 지금 아직도 모릅니다. 한 표 한 표가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못 이길지 모릅니다. 라고 긴장을 하면서 지금 격차를 내면서 1등으로 달리는 그 양정당의 최종 결과는 정말로 표가 붙을 것이냐, 표가 더 벌어질 것이냐 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위대한 투표율, 위대한 득표율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당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처럼 평론하거나 주의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더 앞서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투표 정리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선거가 사실 평론가들의 예측대로만 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지 않은 선거도 굉장히 많았고 대부분 예측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국민들이 보여줄 역동성이 사실 내일 6시서부터 14시간 동안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전선거 첫날에 굉장히 놀랐듯이 놀랄 수도 있고 뭐 그 특히 결과야 뭐 그야말로 열어봐야 알겠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